달빛이 비치는 궁궐복도 끝 그림자처럼 앉아있는 한 남자. 서울 출신 검서관 윤갑이었다. 한때 누구보다 성실했고 정의로웠던 사내. 하지만 지금의 그는 자신의 몸을 지배당하고 있었다. 윤갑의 몸속에는 악신강철이 들어와 있었다.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갉아먹으며 살아온 존재. 1000년 전 봉인된 그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단 하나. 복수였다. 궁궐의 어딘가 봉인을 푼 자가 있었고 그 통로가 된 것이 바로 윤갑이었다. 그 사실을 눈치챈 건 혼을 다루는 능력을 지닌 열이었다. 그녀는 단번에 알아차렸다. 윤갑, 내 눈빛이 예전과 달라.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. 그 안에 아직 윤갑의 혼이 남아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. 윤갑은 매 순간 저항했다. 자신의 몸을 빼앗으려는 강철에게 작은 틈이라도 줄 수 없었다. 이건 내 몸이다. 넌 잠시 빌렸을 뿐이야. 그러나 강철은 웃었다. 그럼 넌 그 몸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? 그 무렵 궁 안에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. 궁녀 하나가 피를 흘린 채 사라지고 병약하던 왕세자는 이유 없이 발작을 일으켰다. 벽에는 정체불명의 문양이 남았고 궁중 서고엔 봉인된 팔척귀에 대한 기록이 사라져 있었다. 궁중 서고에서 사라진 봉인 기록. 그 마지막 줄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. 팔척귀는 왕을 원망하지 않는다. 왕이 된 자를 향한 한이 있을 뿐이다. 이 한 문장은 여리의 마음을 사늘하게 얼려버렸다. 팔척귀는 단순한 홀령이 아니라 과거 궁 안에서 버림받은 누군가의 영혼이라는 이야기였다. 300년 전 조선의 한 임금은 불길한 운명을 안고 태어난 왕자를 몰래 제거했다. 그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눈동자가 붉었고 밤이면 혼잣말을 했으며 주변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. 궁에선 이를 불길한 아이, 혼을 부르는 왕자라 불렀다. 결국 그 아이는 살아있는 채로 서고 아래 지하에 봉인되었고 그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이 궁궐에 남아 저주가 되었다. 다시는 누구도 이 궁에서 편히 잠들게 두지 않겠다. 그리고 지금 그 팔척귀가 깨어난 것이다. 그 분노는 윤갑을 통로로 삼아 세상 밖으로 흘러나왔고 궁 안은 다시 저주에 물들고 있었다. 여리는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. 윤갑이 강철에게 빙의된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. 그 몸 자체가 저주를 끌어당긴 운명의 매개체일지도 몰라. 그리고 윤갑 역시 꿈속에서 반복되는 환상을 보게 된다. 검은 비단 옷을 입은 어린 소년이 자신을 가리키며 말한다. 내가 널 골랐어. 왜냐면 너도 나처럼 궁에 속하지 못한 자니까. 그 순간 윤갑은 깨달았다. 팔척귀는 단순한 원혼이 아니었다. 그는 이 궁을 뒤엎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무기였다. 그리고 지금 그 무기를 당기는 방아쇠가 된 자가 바로 윤갑이었다. 300년 전 궁궐은 혼란의 시대였다. 왕위 계승을 두고 벌어진 잔혹한 형제들의 싸움. 그 와중에 한 왕자는 자신의 핏줄을 감춘 채 궁 밖으로 쫓겨났다. 그의 후손은 평민으로 혹은 서얼로 수백 년 동안 뿌리 없이 살아왔다. 그리고 지금 그 핏줄의 잔재가 바로 윤갑이었다. 팔척귀는 그 왕자의 혼이자 왕위를 빼앗기고도 지워지지 않은 존재의 저주된 의지였다. 그의 계획은 단순한 홀령의 분노가 아니라 왕실을 무너뜨리고 혈통을 복원하는 것. 그러니까 팔척귀는 윤갑을 선택한 게 아니라 되찾은 것이다. 그 몸에 깃든 강철은 방해자였다. 팔척귀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윤갑의 몸. 그 안에 악신이 끼어들자 균형이 무너졌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궁의 혼란을 불러왔다. 여리는 전혀 몰랐다. 윤갑이 단순한 검서관이 아니라 궁궐 깊숙한 뿌리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. 그리고 그 피는 이제 이 궁을 송두리째 흔들 증거가 된다는 것을. 그날 밤 서고 깊은 지하에서 윤갑은 스스로 그의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봉인을 마주한다. 한 장의 피 묻은 족보. 그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. 피는 다시 흐를 것이다. 핏줄이 이어지는 한
저주는 끝나지 않는다. 문득 등 뒤에서 바람이 불었다. 열이었다. 지금 당신 눈빛 윤갑이 아니야. 그녀는 속삭였다. 하지만 윤갑은 아무 말 없이 입꼬리를 올렸다. 그 순간 강철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.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윤갑이 아닌 궁을 깨우는 그 왕자의 후예였다. 의식이 시작된 날 밤, 윤갑의 몸속에서 강철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친다. 너까지 날 버리는 거냐? 열이, 네가 나를 봉인하면 이 산에도 죽는다. 윤갑의 몸이 휘청이며 쓰러지고 열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. 그래도 지켜야 해, 널. 그리고 윤갑을. 의식이 절정에 이르자 궁 전체가 진동했다. 푸른 불꽃이 피어오르고 강철의 혼이 윤갑의 몸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된다. 그 순간 윤갑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한다. 열이야, 고마웠다. 그리고 그는 강철과 함께 혼의 문 안으로 몸을 던진다. 모든 것이 끝난 후 열이는 홀로 검서관의 방에 앉아 있었다. 그가 남긴 책과 껌, 그리고 작은 나무 부적 하나. 윤갑, 넌 결국 너 자신을 지켜냈구나. 눈물 한 줄기 흘리며 열이는 중얼거렸다.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지. 그 마음도 그 영혼도.